저는 이제 슬리밍고 그룹 바른자세 기업부설연구소 책임연구원 조보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바코디 먼저 안내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코디 오늘 이제 주역점에서 이제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정상 마스터님께서 이제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니까 근처에 계신 분들,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은 이제 보령에서 또 11시부터 바코디가 진행이 되고, 검단에서 19일 수요일 날 11시에 또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이번 주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토요일에는 이제 남양주 다산에서도 이제 바코디가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에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바코디가 진행이 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시간과 장소 확인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슬리밍고 어플 계속 사용하고 계시죠? 여기서 사진 많이 한번 촬영을 해 보시고 전후 사례까지 이제 여기 카페나 혹은 임직원분들에게 사진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도 드리고 하니까 많이 사진도 보내주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고혈압 다들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물을 집에서 혹은 뭐 회사 어디에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이러한 이제 물을 받는 상수원이라는 곳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수지를 다 이제 테스트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이러한 파이프라인, 이런 호수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집으로 깨끗한 물이 이렇게 전달이 되죠. 상수원이라는 것은 꽤 우리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상수원에서 우리 집까지 오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라 굉장히 많은 압력을 줘야지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평소보다 더 많은 물이 흐르게 되거나 뭐 홍수가 난다든지 해서 더 많은 물이 흐르게 되거나 안에 이런 식으로 노폐물이 쌓이게 되면은 이 노폐물을 뚫고 이제 물을 계속 줘야 하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집에서 점점 더러운 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심장과 혈관의 상수원이라고 보고 심장에서 높은 압력으로 혈액을 짜줘야지 우리 가정집에서 물이 나오듯이 신체 각각의 기관들로 혈액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가겠죠. 더 많은 압력을 써줘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해요. 고혈압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 대표적으로는 심근경색, 협심증, 그 다음에 심부전,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만성 콩팥병, 그리고 치매, 골다공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요. WHO에 따르면 고혈압이 사망을 포함한 질병 부담의 20%를 차지한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담배, 비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등과 같은 전체 위험 인자들 중에서 1위라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위험하다. 그런데 이러한 고혈압은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리는데 증상이 없어서 혈압을 재지 않는 사람도 많고 혈압을 재었다 하더라도 뭐 크게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방치해 놓는 거죠. 그렇게 방치해 놓고 한 5년, 10년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는 치료를 하려고 해도 좀 늦은 시기가 많아요. 이미 혈관은 다 망가진 상태여서.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들 보면 그 고혈압 약을 거의 평생 드시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혈관이 한번 망가지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이런 고혈압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이제 우리는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렇게 혈압을 재서 120에 80이 평균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리고 140에 90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고 2회 이상, 보통 이렇게 2번 이상 체크를 했을 때 이렇게 140에 90이 넘으면은 고혈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보통은 이렇게 요즘 전자식으로 된 혈압계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혈압 측정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팔꿈치 부분, 그러니까 팔꿈치 여기 접혀 있는 이 부분에서 3cm 위 정도 올라와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냥 심장 높이와 같은 높이로 맞춰서 체크하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팔을 이렇게 내려놓았을 때 심장 위치에 되도록. 양쪽 팔에 혈압 차이가 좀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5 정도까지는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더 높은 차이가 날 경우, 한 20에서 30 정도 차이가 날 경우에는 혈관이 막힌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꼭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아무튼 심장 높이에서 혈압을 체크를 하고 오른팔과 왼팔을 비교했을 때 20 이상 차이가 난다 하면은 꼭 병원을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2007년 700만 명에서 2021년 1374만 명, 거의 2배 가까이 고혈압 환자 수가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연령별로 고혈압 유병률을 봤을 때 남,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유병률이 이렇게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해 우리는 고혈압이 더 잘 생기게 되더라. 그 다음에 특징적인 거는 50대까지는 남자의 유병률이 이렇게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여성의 고혈압 유병률이 높아지게 되죠.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고혈압 환자 수가 물론 늘어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하긴 하지만 더 심각한 거는 젊은 고혈압 환자의 추이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자료를 이렇게 가져온 건데 여기에 따르면 20대, 30대 고혈압 환자는 2017년 거의 19만 명, 20만 명이었던 거에 반해서 2021년 25만 명으로 거의 4년 새에 30% 가까이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특히 20대의 경우 약 2만 9천 명에서 그 다음에 4만 2,048명까지 같은 거의 44.4%, 거의 40%가 넘게 20대에서는 고혈압 환자가 증가를 한 거거든요. 이 기간에 보면 전체 고혈압 환자 수는 20대에서 이제 전 연령의 고혈압 환자들을 보면 16.5%가 늘었어요. 16.5%가 늘었는데 20대에서 거의 40%가 넘게 늘어나고 20대, 30대를 합치면은 3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젊은 층부터 고혈압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 실제로 고혈압 학회에 따르면 20, 30대 젊은 고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서 인지율은 19%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5명 중에 4명이 진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20세 이상 전체 성인 전체를 봤을 때 인지율은 거의 70% 정도라고 해요. 내가 고혈압인지 알고 있는 케이스는 인지율은 70% 정도인데 20, 20대 같은 젊은 고혈압 환자들은 인지율이 20%밖에 안 되더라. 그만큼 내가 인지를 안 하고 있으니까 더 관리를 안 하게 되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다 보면 더 합병증들이 빨리 생기게 되겠죠. 젊은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이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지가 않다 보니까 질환 발병의 시기가 빨라지면서 유병 기간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유병 기간이 늘어날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고혈압 합병증의 발생 위험도도 그만큼 더 높아지더라 하는 거.
그래서 젊은 층들도 요즘 고혈압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노화에 대해서 한번 이제 출첵 강의를 할 때 이제 아산병원 노화내과의 정희원 선생님이 유퀴즈라는 이제 TV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분께서 그때 당시에 말씀하시기로 지금 30대, 40대 부모보다 더 빨리 늙는 첫 세대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부모보다 더 빨리 늙는 30대, 40대 가족 노화 시기에 늦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평균 수명은 증가됐으나 같은 연령일 때 만성질환의 정도가 더 나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운동, 영양, 술, 담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는 무병장수를 꿈꾸지만 유병장수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분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바로 생각이 났는데 앞에 고혈압 이제 제가 준비를 하면서 젊은 층에서도 이 정도로 고혈압, 만성질환이 빨리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아무튼 젊은 층에서도 이런 만성질환을 조심을 해야 하더라. 그 다음에 고혈압의 치료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한 식단이 필요하겠죠. 특히 소금, 소금을 좀 적게 드셔야 돼요. 좀 싱겁게 드셔야 되는데 소금이 물을 끌어당겨서 짜게 먹으면 짜게 먹을수록 혈액을 많이 끌어당기게 되고 이렇게 혈액을 많이 끌어당기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게 되겠죠. 혈액의 양을 결정하는 건 소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싱겁게 드실 수 있게끔 하시고, 만약에 국과 찌개 이렇게 드신다고 한다면은 국물은 안 드시고 건더기만 먹는 것도 또 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좀 탄수화물은 좀 적게 드시고, 이제 백미, 흰 쌀밥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런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생선과 두부, 단백질 섭취량을 늘려주시는 식단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옆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종류의 채소를 색깔별로 먹으려고 하셔야 돼요. 요즘 원푸드 다이어트라고 해서 뭐 내가 좋아하는 거 혹은 뭐 TV에 나오는 효과가 있다는 것, 그런 것들로만 섭취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색이 다양한 종류의 색깔 채소를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술하고 담배 하시면서 내 혈압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분 없으시죠? 술 마신 다음 날에는 혈압이 높게 측정이 되거든요. 저도 20대 때 아예 괜찮겠지 뭐 하면서 그 건강검진 전날 친구랑 술 마시고 건강검진을 갔다가 고혈압이 나와서 어머니한테 등짝을 맞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술도 혈압과 굉장히 연관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담배 같은 경우도 혈관에 탄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성이 줄면 마찬가지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혈압이나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주하시고 담배도 이제 금연을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체중 같은 경우에 체중도 5kg 정도 감량하면 수축기 혈압이 한 4에서 5 정도 낮아진다라고 하거든요. 적정 체중은 이제 다른 성인병 질환도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여성분이 운동을 하는 것처럼 땀이 날 정도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이상 하면은 혈압이 5에서 8 정도 낮아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있으신 분 혈압 조절을 위해서 운동이 필수다 하는 거. 그다음 앞에서 제가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중등도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강도고 말을 하는데 조금 훅거리면서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산책을 할 때 옆 사람이랑 같이 산책을 할 때 잡담을 하는데 좀 숨이 헐떡거린다. 그럼 중등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중등도고 우리가 계단 오르는 것도 중등도라고 보시면 돼요. 계단도 처음에 올라갈 때는 쉽게 올라가다가 몇 걸음 안 올라가다 보면 좀 숨이 차죠. 계단 오르는 것도 중등도의 운동이고
이러한 중등도의 운동을 150분 하는 게 좋다, 일주일에. 이러한 150분은 나눠서 하셔도 되니까 너무 한꺼번에 무리해서 막 내가 1시간 할 거야, 2시간 할 거야 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내가 지하철을 탄다, 버스를 탄다 하시는 분들은 한 정거장 전에 내리셔서 이제 집까지 걸어가시면은 보통 한 주에 한 150분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고혈압 있으신 분들 운동하세요 하면 아, 혈압 있어서 운동 못해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제 좀 고혈압 중에서도 진짜 혈압이 높으신 막 160, 180이신 분들은 좀 저강도 확 낮춰서 운동을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평소에 이제 좀 약을 먹거나 아니면 내가 조절을 해서 그 이하이다 하신 분들은 유산소 운동 또는 근력 운동도 하셔도 괜찮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논문을 가져왔는데 영국에서 이제 한 대학교 연구진이 유산소 운동보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플랭크나 스쿼트처럼 근육에 힘을 주어 버티는 등척성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다는 연구를 발표를 했어요.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여기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등척성 운동이라는 거는 그냥 버티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스쿼트 같은 경우에 어, 대표님께서 이제 스쿼트 할 때 내려간 상태에서 버티기를 조금 하고 오시잖아요. 그 버티는 시간을 좀 늘리는 거, 내가 버틸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버티는 거, 그런 이제 운동을 등척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제 등척성 운동, 그 다음에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그룹, 그 다음에 근력 운동만 한 그룹, 그 다음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 그룹으로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눠서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말했던 등척성 운동을 한 그룹에서 혈압이 제일 많이 낮아지더라. 유산소 운동만 한 그룹이 꼴찌로 제일 낮게 나왔었는데 그 유산소 운동을 한 것보다 등척성 운동을 한 게 거의 2배 정도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더라 하는 연구였거든요. 이러한 등척성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악력이 꽉 쥐는 것처럼 이제 쥐는 거, 그러니까 악력 테스트 하듯이 손에 힘을 꽉 줘서 버티는 등척성 운동 하나랑 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이라고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쫙 펴는 운동, 쫙 펴서 버티는 운동 하나, 그 다음에 벽 스쿼트, 벽에다 이제 등을 대고 스쿼트 자세로 버티는 거. 이 세 가지 종목을 이제 비교해 본 결과 이 세 가지 중에서는 벽 스쿼트, 벽에다 등을 대고 내려간 상태에서 버티는 게 가장 혈압 조절이 잘 되더라 하는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스쿼트 하실 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과정에서 앉아서 버티는 시간을 한번 최대한으로 가져가면서 운동을 하시는 것도 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무조건 등척성 운동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이러한 결과로 등척성 운동,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지 등척성 운동만 하세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동을 골고루 하시되 혈압이 좀 있으신 분들도 이러한 근력 운동을 한번 병행해 보시는 게 좋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자세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 혈압을 조절을 할 거냐 하는 건데,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키라는 이제 아이돌 가수가 이렇게 세안을 하고 머리를 감는 이러한 장면이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세수하고 머리 많이 감으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머리가 어때요? 허리는 당연히 이렇게 구부정하게 있으니까 허리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머리의 위치도 앞으로 숙여서 좀 머리 위치가 떨어져 있죠. 혈압의 관점에서 봤을 때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자연스럽게 머리가 숙여지게 되면 피가 계속 혈액이 머리에 쏠리게 되겠죠. 머리에 쏠린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와 줘야 되는데 심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혈액이 계속 위쪽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것 또한 심장에 계속 무리가 될 수가 있겠죠. 돌아와야 될 혈액이 안 돌아오니까. 당연히 고개를 많이 오래 숙일수록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진다 하는 거.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세안을 하거나 머리를 감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도 이제 정신이 번쩍 든다고 마지막에 이제 차가운 물로 헹구는 분들도 계신데 차가운 물로 머리를 감는 것도 혈압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권장되지 않거든요. 갑자기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게 되면 혈관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되면서 혈액이 제대로 안 돌게 되겠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심장이 더 무리를 할 수가 있고 숨이 차오르거나 어지럼증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가 숙여진 상태에서 세안, 그 다음에 머리를 감는 거, 그 다음에 차가운 물로 헹구는 거 좋지 못하다.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급적 샤워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상태에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은데, 허리 통증이 있는 허리가 너무 아파요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했던 이야기는 그냥 숙이지 말고 그냥 서서 씻으세요 였거든요. 허리가 통증이 있으신 분, 아니면은 혈압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시는 게 더 건강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허리가 좀 좋지 못해요. 어머니가 협착이 있으시고, 저도 그래서 허리에 대한 관리를 좀 많이, 저도 뼈가 얇아서 허리에 대한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도 어렸을 때 한 20대 때부터 이렇게 머리를 숙여서 감으면 허리가 불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그냥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건강 관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 한 10년 전쯤에 이제 넥타이를 매면은 고혈압, 뇌졸중, 시력저하, 녹내장이 발생하기 쉽다 하는 연구가 한창 돌아왔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한 10년 전쯤. 이때 당시에 한 대학병원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앞에서 말했던 고혈압, 뇌졸중, 시력저하, 녹내장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이 연구 결과를 대중매체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한때 노타이라고 넥타이 안 매고 출근하는 것도 한때 유행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러한 조사에서 말을 한 거는 넥타이를 조여서 맬 경우 심장과 뇌로 연결하는 혈관을 압박하게 되고 그 결과 혈관과 뇌, 눈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고혈압, 뇌졸중, 시력저하 및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넥타이를 졸라매는 이러한 것들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 넥타이가 목에 있는 혈관을 조르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빠져 있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거북목 자세, 이렇게 머리가 앞으로 빠져 있는 자세일 경우 어때요? 근육이 많이 뭉쳐지게 되면서 넥타이가 혈관을 조르듯이 목 근육이 혈관을 압박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서 아까 말했던 그러한 것들의 원인이 되기도 하겠죠. 우리는 한 자세에서 이제 머리가 숙여지는 자세, 시선을 밑으로 보고 있는 자세, 요즘 뭐 핸드폰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많이 한다든지 이러한 자세에서 머리가 계속 숙여지게 되면서 우리는 목에, 근육에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게 돼요. 이제 구조적으로 목 구조가 서서히 변형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결과 근육도 서서히 짧아지고 긴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더라. 이러한 변화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상을 이제 자각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고 만약에 상태가 심각해져서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할 때는 이미 목의 구조와 근육의 상태가 오랫동안 변형이 되고 난 후가 많기 때문에 다시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세적인 측면을 많이 수정을 하셔야 한다.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목에 넥타이를 매는 것처럼 목의 구조가 바뀌면서 근육이 많이 뭉쳐지게 되고 이러한 근육의 뭉침이 신경이랑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서 우리가 혈압적인 문제도 생길 수가 있더라 하는 거. 그래서 목 근육만 충분히 잘 풀어도 혈압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목 위치를 바로 가져와야 한다. 이러한 목의 위치가 변하고 이제 혈압에 또 많은 영향을 주는 자세는 오래 앉아 있는 이러한 자세. 제가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 생기는 의자병.
의자에 앉아 있는 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게 병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의자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오래 앉아 있는 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외국에서는 sitting is killing you라고 해서 앉아 있는 게 우리를 죽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내분비계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근골격계적으로도 안 좋아지게 되죠. 제가 이제 혈압과 이제 관련된 이제 영국의 한 연구팀이 이제 유럽 심장학 저널에 발표한 연구를 가져왔는데 하루 동안 움직임이 심장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논문이거든요. 이러한 연구팀은 이제 거의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참가자들의 허벅지 부위에 이제 장치를 부착해서 24시간 내내 활동을 측정을 하고 체질량 지수, 혈당 및 콜레스테롤 수치, 그리고 혈압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심장 건강 상태를 진단한 건데 당연하게도 24시간 중에서 적당한 활력을 주는 활동이 심장 건강에 가장 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요.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적당히 움직여주니까 심장 건강에 좋더라. 그 다음으로 나타난 거는 가벼운 움직임, 그 다음 서 있기가 뒤를 이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악영향을 주는 활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앉아있기예요. 앉아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활동이 계속 없게 되죠. 앉아 있는 자세는 누워서 수면을 취할 때보다 심장 건강에 더 좋지 않다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앉아 있는 게 안 좋더라. 그러면은 생활 습관을 바꿀 경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도 살펴봤는데 하루 동안 가볍게 움직이기, 서 있기, 앉아 있기 등의 활동 비율을 달리하면서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대신에 5분만 가볍게 움직여도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고 해요. 5분만 해도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 제가 대표님 스쿼트하는 시간을 얼추 한번 보니까 한 3분에서 5분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의 신체 활동을 해주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하루에 5분 정도. 여기 연구에서 추천을 하는 거는 계단 오르기, 빠르게 걷기를 추천을 하거든요. 요즘 이제 점점 날이 더워서 안 걷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밤에 좀 선선할 때 아직은 그래도 저녁에 괜찮으니까 조금 빠르게 걷는 거. 집에 가실 때 한정거장,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정거장 전에 내리셔서 빠르게 걷는 거. 그리고 계단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단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마침 여기 검단 지점은 2층에 있거든요. 저도 이제 2층에 계속 계단을 오르내리려고 하는데 검단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계단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단으로 오시는지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계단과 빠르게 걷기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더라.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고혈압에 대해서 이제 준비한 어떻게 보면 원인인 건데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출첵 강의를 하려고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책도 보고 뭐 이렇게 유튜브 내용도 보고 논문도 보고 하는데 이제 홍해걸이라고 하는 이분이 의학 기자이실 거예요. 이분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서 인터뷰하는 이제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보고 있었는데 이 한 그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상체를 숙여도 혈압이 높게 나온다라고도 하시고 다리를 꼬면은 혈압이 20이나 높게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해서 오늘 내용을 정한 거거든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상체를 숙이거나 다리를 꼬으면 혈압이 높게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러한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는다라고 하면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겠죠. 혈압을 쟀을 때 혈압이 정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세로 인해서 내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 내 혈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러한 연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독일에서 알렉산더대라는 한 대학교 연구팀이 20대 성인 남녀 80여 명을 대상으로 책상과 의자 설정을 바꿔가면서 여러 테스트를 진행한 게 있거든요. 여기서 본 거는 기분, 집중력, 혈압을 측정을 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체가 숙여지면 숙여질수록 혈압이 더 높게 나오더라 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세가 좋지 못한 참가자가 자세가 좋은 참가자보다 혈압 정도가 더 높더라 하는 거. 혈압뿐만이 아니라 기분도 자세가 좋은 사람에게서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원인으로 똑바로 앉으면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체온이 낮아진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앉으면 혈압이 낮아지더라. 그래서 혈압이 좀 높아서 문제, 걱정이신 분들 또한 바른 자세를 충분히 권해드릴 이유가 있다 하는 거. 그래서 바르게 앉는 방법으로 이렇게 앉았을 때 엉덩이 뒤에 손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세요. 손을 이렇게 넣으면은 허리가 골반이 앞으로 가면서 허리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을 이렇게 매번 깔고 앉아 있을 수 없으니 이렇게 수건을 접어서 엉덩이 뒤쪽에 받쳐주게 되면 우리가 허리를 세우고 골반을 바로 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있는 바른 자세를 착용해서 이렇게 허리를 바로 세우려고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릎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양쪽 다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고 한쪽만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고 무릎 위치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무릎 위치로 인해서 골반이 앞쪽을 향하게 되고 골반이 앞쪽으로 향하게 되면서 여기 허리랑 등이 펴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단, 그 다음에 적절한 운동, 그리고 바른 자세 습관으로 좋은 혈압 관리를 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고혈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은 제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양파 같은 남자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굉장히 재밌는 또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기도 하고, AI 같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본 없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보이지 않는 면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팅으로 또 오늘 느끼신 감동을 좀 같이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얼굴이 또 안 나오고 있었네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스쿼트를 할 겁니다. 스쿼트 준비를 해 주시면, 예. 방금 전에 들으셨죠? 예, 별거 아닌 조그만한 3분에서 5분 정도의 운동이지만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한다.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멋진 스쿼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삼삼 스쿼트입니다. 예, 삼삼 스쿼트로 세 번에 걸쳐서 내려가고 세 번에 걸쳐서 올라오는 동작이 한 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26개를 했는데 오늘은 27개 기록을 갱신하는 또 1% 성장하는 우리들을 예, 새롭게 성장하는 오늘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저 잘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도 보이도록 카메라 켜신 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삼 스쿼트. 예, 하실 수 있는 분들, 지금까지 쫓아오는 분들은 27개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닌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응용 동작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세 번에 걸쳐서 내려가고, 세 번에 걸쳐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갔다가 멈춘 상태에서 다시 세 번에 걸쳐서 올라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하나거든요. 이게 삼삼 스쿼트입니다. 자, 27개 도전할 거고요. 5번씩, 5세트를 하고,
2개를 더 하는 걸로 가고요. 10개 두 번째 세트에, 5개 두 번째 세트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조금 버텨주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시작이 좋네요. 하나, 둘, 셋, 코어 세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몸이 기울어지면 안 되고요.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여섯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멈추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일곱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올 때는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자,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아홉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코어에 힘,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열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잠깐 10초 휴식. 자, 호흡 조절하시고, 뒤꿈치로 밀어 올리면서 올라올 때요. 뒤꿈치를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 무릎을 굽혔다가 펼 때 보통 무릎 앞쪽 연골이나 관절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때 관절과 연골에 부담을 주면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뒤꿈치에 힘을 주면서 올라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체중의 중심과 신체 중심이 뒤꿈치로 가기 때문에 관절과 무릎에 부담을 조금 더 줄여줍니다. 자, 숨고르기 하시고, 자, 다시 5개씩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몸이 숙여지면 안 돼요. 세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틸 때는 코어의 힘으로 버티세요. 올라오고, 뒤꿈치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로 버티세요. 코어로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코어의 힘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자, 여섯 번째 내려갑니다. 5개 집중. 하나, 둘, 셋, 멈추고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일곱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여덟 번째부터 2초 버팁니다. 내려가서 버티기.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기, 버티기,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여덟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아홉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코어의 힘, 코어의 힘, 코어의 힘. 오케이,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열 번째 하고 휴식입니다. 내려가세요. 하나, 둘, 버티고, 자, 버티세요. 버티고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휴식. 자, 숨 고르기 마지막 7개 남았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 동작을 할 때 내려가면서 이제 다리와 하지와 엉덩이 쪽에 피로감이 생기니까 이제 안 내려가고 몸만 이렇게 숙이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작게나마 굽히면서
강도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무릎과 연골 앞쪽 근육 앞쪽이 아닌 뒤꿈치로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자, 숨 고르기 마지막 7개. 오늘 또 7개 하면 여러분들의 한계를 또 극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계는 없습니다. 자, 준비. 자, 먼저 5개에 집중하겠습니다.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2초 버티기. 버티고,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티고, 버팁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이제 3초씩 버팁니다.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팁니다.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다 와가요.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팁니다.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이제 4초.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팁니다. 버티세요. 버팁니다. 오케이, 올라옵니다.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이제 3개 남았습니다. 5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기 4초.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5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기, 버티고, 버티세요. 버팁니다.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자, 6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버팁니다. 버티고, 버팁니다.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7개 내려갑니다. 하나, 둘, 4초, 하나, 둘,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뒤꿈치, 둘, 셋, 오케이, 7개, 박수!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땀이 많이 나는 날입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호흡 조절 하시고요. 잠깐 오늘 성장 메시지 나누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고르기 하시죠. 네, 채팅이 많이 들어왔네요. 예, 준비 시작. 자, 좋습니다. 예, 2부가 되니까 또 많이들 들어오셨는데요. 월요일에 하는 행동을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다. 아주 유명한 격언인데 엄태호란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예, 우리들이 지금 오늘 남들은 뭐 헬요일이다, 힘들다, 뭐 출근하기 싫다, 일하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계신 우리 출첵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 신나게 보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남들과 다른 일상을 살 수 있을 거에 대한 희망과 또 비전이 있는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바른자세 캠페인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지속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내일부터 대장정 슬리밍고 그룹의 비전 창업 설명회가 4개 도시에서 이제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 지역 분들을 대상으로 거의 전국에서 이번에 많이들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만 서울 경기에서 개최가 되는 것이지 전국에서 다 모이고 계신데요. 오후 2시 30분부터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미 행사장 대비해서 참가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계신 여러 우리 위탁 판매사님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해서 거의 뭐 문전성시를 이룬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십시오. 식사를 못 하시더라도 오셔서 여러분들의 귀에 또 배우는 시간, 또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를 그려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그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의 창업 설명회에서도 좀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지금은 창업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실 때 남들이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가 뭔가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비로소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조금 전에 일부를 진행하신 우리 조부건 마스터님과 오늘 오후 5시 반에 인하대 병원에서
우리 슬리밍고 그룹과 함께 100세 건강을 위한 바른 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이라고 하는 이 큰 테마를 가지고 미니 바른 자세 코디네이트 교육을 진행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서 또 우리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명망 있는 인하대 병원과 함께 진행하는 이 콜라보레이션인데요. 이번에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다음번에 혹시 인천과 경인 지역에 계신 분들 혹시 인하대 병원에서 하는 바코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참가하실 수 있는지 이제 주최 측과 함께 협의를 또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 또 잘할 수 있게 많은 또 성원과 관심과 또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오늘 그래도 성장 메시지 좀 나누고 마무리를 할게요. 197일 차입니다. 오늘 출첵을 또 완료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은 성공하는 자기경영 151번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산의 인력은 노노의 말씀으로 다산의 메시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백규의 구절을 날마다 3번씩 외우자. 백규의 구절이라는 게 백규라고 하는 그 구절 자체가 굉장히 그래도 쉬운 문장은 아니었던 걸로 우리가 보여지죠. 날마다 그걸 3번씩을 외우니까 공자가 자신의 형의 딸, 그러니까 이제 조카를 남용이라는 사람에게 시집 보냈다. 이 사람은 뭘 해도 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아봤던 것이죠. 그렇게 이 남용이라는 사람은 낭중지추로서의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보면 공자의 식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결국 하루도 쉬지 않고 자신을 경계했다면 다산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항상 엄히 경계했다라는 것은 항상 대면했고 지켰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하루를 지킨 사람, 쉬지 않고 꾸준하게 남들이 보든 안 보든 철저하게 지켰던 그 사람은 어떠한 위기와 어떤 풍파와 환경과 역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체를 잃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흔들림이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상을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오늘 중요한지 다산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래 제가 준비한 내용 별도의 이 테마가 있지만 오늘 그 내용과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오버랩이 되고 우리가 일상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오늘 나눴는데 여러분들과도 좀 나누고 싶어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각자가 성공하는 이 목표하는 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내가 목적에 의해서 각자의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 목표를 그 동기인 목적에 맞도록 끊임없이 상기해 나가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실행해서 성취한 사람들, 결국은 그 목적지에 도달한 사람들을 성공이라고 하는 일회성 하나의 이제 베이스 캠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성공은 종착지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 성공에 도달해 보면 또 그 다음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세워지는 게 사람이에요. 동물과 구분되는 게 바로 그래서 사람입니다. 지금 성공했다라고 우쭐댈 필요가 없고 내가 성공 못했다라고 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성공한 만큼 또 다음에 그에 걸맞는 또 도전거리들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네 인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좀 건방지지만 해보게 되고요. 오늘 또 이 내용이 공자의 이 스토리인데요. 어느 날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학문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는 서심없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닦고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다. 다소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학문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 뭐 글을 잘 쓰는 방법 아니면 뭐 이렇게 붓과 종이를 잘 준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스승인 공자는 뜬금없이 청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진정한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학문을 익히는 공간을 성스럽게 여기며 매일 청결하게 돌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닫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한 사람만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케 한다는 말입니다. 주로 경영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나 자신과 집안을 잘 돌보지도 않으면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절대 사회나 국가를 운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흔히 성공하려고 하면 자기 관리부터 잘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 관리라는 것은 외부 공부나 운동처럼 꼭 거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우리들이 머물고 있는 이 나의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자체가 자기 관리의 근본이고 학문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건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고 어지러진 것을 정리하고 정돈을 하게 되면 공간이 조화가 생기게 되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나의 마음에 잡음이 줄어들고 정신 집중이 잘 돼서 창의력도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 생각을 관리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주변을 청결케 하는 것, 단지 청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마음을 돌보는 것까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 PC를 두고 싶었던 빌 게이츠, 또 세계 최초의 전자상계를 탄생시킨 제프 베이조스, 이 두 사람 모두 세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깨끗하고 정리된 집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했고 변화와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인터뷰에 밝혔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세상 만사 이치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 나부터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살면서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즉 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공간은 어떤 의미에서 삶의 배경이지만 우리는 또 그 공간을 통해서 더 높은 의미를 찾고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의 도전거리가 있다면 이미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걸 했다면. 어질러진 책, 서류, 또 바닥에 있는 각종 먼지와 지저분한 이런 쓰레기들, 또 머리카락. 그래서 내 공간에 좋은 기운이 깃드는 것을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면 하루에 딱 10분만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루에 몇 분요? 10분. 10분도 길다. 그러면 하루에 딱 5분만이라도. 딱 5분만이라도 오늘 내가 할 곳을 정해서 그 영역만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대청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딱 5분만 내서 내가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을 한번 정리정돈을 해보십시오. 정리와 정돈은 같은 개념으로 쓰고는 있지만 다른 겁니다. 정리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될 위치로 옮겨 놓는 거, 그걸 이제 정리정돈을 구분하는 요소이죠. 그래서 내가 원래 이런 리모컨들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리모컨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고, 화장품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화장대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옮겨 놓는 것의 기본이 정리와 정돈이라는 겁니다. 목적대로 그것을 옮겨 놓고 가지런하게 주변을 어지럽게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가치 있어진다는 것을 매일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주변에 어지러진 것을 치우면서 갖고 있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풍요입니다. 우리는 풍요라는 게 가득 채워져서 더 이상 나무랄 게 없는 상태를 풍요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는 걸 풍요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풍요해요. 그러면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굳이 또 살 필요가 없죠. 내 인생의 재고조사가 삶에 탑재되어져 있고 시스템이 된 사람들만이 돈 관리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낭비하고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우리는 과거로 들어가서 새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하면 내일은 새로운 결말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 삶이 다소 부족하고 또 뭔가 모자라고 항상 결핍합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정리정돈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으로 그 풍요를 느끼는 것부터 출발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또 뵙도록 하고요. 오늘 멋지고 행복하고 즐거운 월요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